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재산과 사유재산.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인 재산은 공동재산이 될 수도 있고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동재산이면 공동재산이고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이지. 어떻게 공동재산이 될 수도 있고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홀로 살지 않잖아요.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죠. 그래요. 최소 단위의 집단은 가족일 테고 가장 큰 집단 단위는 뭐 국가일 테고 현 시대에서 그렇겠죠. 보겠습니다. 이는 인간이 집단 단위로 살지 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면 가족에게 재산이 생긴다. 가족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지, 특정 가족 구성원이 소유로 인식되어 특정 가족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집이 있으면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그래요.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죠.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많죠. 그래요. 뭐 그 돈을 버는 일도 그렇잖아요. 가족을 형성하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자기 홀로 살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하는 건 아니죠. 소득도 이제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공동소득이 되고 재산도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요. 가족을 형성한 남녀는 가족을 위해 일하며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소비만을 위해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은 가족 구성원들 공동의 재산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겐 그렇죠. 니꺼 내꺼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가족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 한해서이다. 타인이나 타집단은 가족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타인이나 타집단이 가족 재산을 사용하려면 가족 구성원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운다. 즉 가족 재산은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다. 그렇죠. 타인이 그래요. 훔치려 하면 가만 안 있죠. 맞서 싸우죠.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건 가족 재산이지. 그래요. 타인이나 타집단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이나 타집단을 이용할 수 없다 이거죠. 예전에 계속 살펴봤지만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타집단, 그래요. 관리가 정부가 가족 재산을 침해하면 이제 침해당한 가족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요. 가족이 생기면 공동재산과 사유재산이 생기기 마련이니 공동재산과 사유재산의 기원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됐지 원래는 공동재산만 있다가 어느 순간 사유재산이 생겼다거나 원래는 사유재산만 있다가 어느 순간 공동재산이 생겼다는 견해는 틀린 게 아니다. 가족이 생기면 일단 가족 재산이 생기는 거죠. 가족 재산은 살펴보았듯이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재산인 거죠. 하지만 타인이나 타집단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인 거예요. 사유재산 따로 공동재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재산은 사유재산이 되기도 하고 공동재산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는 가족의 형태와는 무관하다.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이제 가족이 생기면 재산이 생긴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럼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겠냐는 거예요. 남자 따로 살고 여자 따로 살고 그런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곳은 멸망하지.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 사는 거죠. 절로 가족이 생기니까 가족의 기운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가족 형태와는 무관하다 얘기했죠. 가족 형태는 남자 중심의 가족과 여자 중심의 가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가족 형태는 일의 중요성이 결정한다. 그래요. 남성의 일이 중요하면 남성 중심의 가족이 형성되고 여성의 일이 중요하면 여성 중심의 가족이 형성된다. 그래요. 주로 남성은 위험하고 힘쓰는 일을 담당했는데 남성의 일은 가족 자산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고대부터 쭉 살펴보면 뭐 사냥, 채집, 혹은 농사, 하여튼 소득을 중요한 소득을 버는 일은 남자가 담당했죠. 그 일 특징을 보면 주로 이제 힘쓰거나 위험한 일이죠. 여성은 주로 이제 집안일을 맡아서 했죠. 뭐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요. 어떤 일이 중요했냐, 재산 형성에 어떤 일이 큰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그래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성 주로 이제 고대에는 보면 남성의 일이 힘들고 위험했으며 또 가족 재산 형성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러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가족이 절로 형성되었고 고대는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여 일이 수월해져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들을 아내로 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그렇죠. 이제 여자의 지위가 낮고 남성이 여자하고 살고 싶어 이러면 그래요. 능력만 되면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도 있었다. 한국도 뭐 일부 일처제가 된 거는 최근 일이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죠.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즉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가족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만일 현 시대 이전에 여성 중심의 가족이 있었다면 그곳에서는 남성의 일이 힘들지 않은 곳이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어떤가요? 일부 일처제가 허용이 되고 여성의 지위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요.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남성의 일을 여성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성 중에는 남성보다 더 큰 소득을 얻는 일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그 여성 운동한답시고 좌파 인사들이 많죠. 좌파 인사들 중에 여성 운동하는 애들도 꽤 있는데 좌파 국가들을 보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가? 실제 삶에서 북한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성이 남성 일을 할 수 없다면 또 남성의 일이 힘들고 또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남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이 수월해지면서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여성 평등이 실현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생산성이 아주 크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의 일을 여성이 할 수 있는 거죠. 남성이 하던 일은 또 더 큰 소득도 얻을 수 있고 수완이 좋으면 그러면서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현 시대의 특징은 뭔가요? 신분제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무엇에 입각해서 평가하나요? 능력에 입각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뛰어나면 남성보다 존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성은. 남성도 아무리 남성이라 해도 이제 현 시대에서는 여성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기여하는 바가 적으면 그러한 남성은 또 여성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녀 평등을 이루어지게 했느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남성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를 현 시대의 특징은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따른 평가가 차별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그런 게 있죠. 뭐 여성 할당제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남성은 차별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죠. 인종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민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수긍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또 다른 차별로 차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자 하면 똑같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뭔가요? 또 남녀 차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기본적으로 다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신분제도를 부정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남녀 평등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남성만 군대를 가잖아요. 여성도 군대 가서 일할 수 있다. 일을 보고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별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이 하는 일을 여성이 못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차별이 있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는 일이 집안일보다 위험하고 힘들었죠. 그런데 만약 식량을 누구나 쉽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성 중심의 가족 또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위험도 없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는데 통상 남자들이 식량 구하는 일을 했는데 사냥이나 수렵 채집 뭐 그렇죠. 농사도 그렇고 밖에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위험하고 힘들죠. 집안일보다는.
자연 환경상 그러한 곳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여성 중심의 가족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밖에서 하는 일이 그냥 수월해요. 먹을 거 구하기도 쉽고 뭐 그런 환경 찾기는 어려운데 전혀 없었다.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남성의 일이 너무 수월해서 여성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집안일이 더 힘들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는 여성 중심의 가족도 형성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곳은 찾기 어렵겠죠. 일이 그 남성 중심의 가족, 여성 중심의 가족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현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남자가 밖에서 돈을 안 벌어오고 여성이 어, 돈 여성이 번 돈으로 가족 생계를 이어가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그 여성이 힘이 있겠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는. 또한 예외적으로 일차 다부제 가족에 허용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우월한데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일차 다부제가 허용되었다. 그럼 일차 다부제는 허용될 수 없느냐? 여성이 중심이 되면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남성이 여러 여성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있더라. 근데 그게 여성의 지위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코필롯한테 물어봤죠. 약간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거를 쓰니는 그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좀 그 원시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뭐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런 공동체 혹시 일차 다부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코필롯한테 물어봤더니만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죠. 티베트는 문명 정도 발전한 국가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좀 미개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하여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고 농지 분할을 방지. 응?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1차 다부제가 허용됐다. 그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살며 섹스하며 자녀를 남겼다. 이 말이죠. 인도 남부 토다죠. 인도도 뭐 문명이 고대에는 크게 발전한 국가지 미개국이 아니잖아요. 형제 또는 여러 남성과 결혼 가능, 공동 가정 운영 방식. 여기도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팔 히말라야 지역 일부 부족, 경제적 이유와 생존 전략으로 형제 간 다부제 결혼 유지.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인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일부 더치처제 공동체의 이유를 물었겠죠. 이그르스니가 정리를 했어요. 티베트 척박한 환경에서 농지 분할을 방지하고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형제혼이 발달. 그 농지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차 다부제를 허용했다. 여성의 지위가 우월해서 여성이 여러 남자들을 데리고 살고 싶어서 일차 다부제를 허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도 토다족 남아 선호 문화로 그 남자의 지위가 높다 이 말이죠. 여성 수가 부족했고 가문의 재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관습이 형성함. 그래요. 네팔 히말라야족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 분할을 방지하는 방식이 있었대. 다 재산이 나오고 있죠. 그 생존과 연결돼 있다고 재산. 인도 또 재산. 티베트도 농지 분할 재산이죠. 중요한 재산이죠. 다 재산과 그래요.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형제들이 있어요. 세 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남성에게 토지를 그래요.
유산을 남긴다 치면 각 형제가 아들이 2명씩 있어요. 그러면 세 형제니까 6명의 아들이겠죠. 그러면 농토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에게 돌아가는 농토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런 게 반복되면 그, 그 미래 세대들이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통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죠. 각각의, 각각의 여성과 결혼하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힘써요. 개간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재산을 쌓아서 구매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하지.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하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 각각의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남길 경우 자녀의 수는 형제의 수를 크게 넘어선다. 그 경우 토지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자손 각각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조상보다 작게 된다. 즉 한 명이 평균 2명의 아들을 기르면 형제보다 2배 많은 자녀들이 생겨 자녀들 각각에게 돌아가는 토지는 형제들 각각에게 돌아가는 토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면 미래 세대로 갈수록 가난해진다. 그 말을 써놓으면 좋겠죠. 그러한 이유로 한 여자를 형제들이 공유하며 섹스하며 자녀의 수를 조절했으면 알 수 있다. 그 미래 세대가 가난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 여자하고만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통상 전쟁이나 개간 또는 교환을 통해 토지를 넓히려 하지 한 여자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섹스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나 개간이나 전쟁을 싫어하거나 혹은 교환할 땅이 없거나 그렇죠. 개간이나 전쟁을 하기 쉽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쭉 살펴봤는데 인류의 중요한 문제는 주로 무엇과 연루되어 있나요? 가족 제도도 재산과 연관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유지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처다부제를 또 남성들이 선택하기도 하죠. 아주 그 드문 경우인데 특이한 생각인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도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집단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연환경도 재산이잖아요. 폭동도 살펴봤지만 어떤가요? 재산과 연관되어 있죠. 저번에 살펴봤죠. 한국에서 고대에 일어나는 폭동들. 재산 침해를 당하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국가 간 전쟁도 있잖아요. 그것도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또 그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좌파 인사 우파 인사 뭐, 그것도 그것도 이제 뭐가 연관돼 있나요? 재산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 인류에서 중요한 문제의 한 99%는 다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재산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알 수 있죠. 전쟁에서부터 폭동에서부터 가족 제도에서까지 거기에다가 최근 유행하는 뭐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까지
99%까지 다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없잖아요. 99%는 재산 문제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